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코사가이드 기준에 따른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핵심 Q&A 20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모는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전모의 종류, 착용 기준, 미착용 시의 과태료 규정, 그리고 관리감독자의 역할까지 상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법적 의무 이행의 가이드가,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전체 교육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급 기준과 교육 등 사업주의 의무를 다룹니다. 배달 직종이나 고열 작업 시 어떤 보호구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의무로 미착용 시 처벌 규정과 안전표지 준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 번째는 안전모의 종류와 성능 기준입니다. AB형, AE형 등 용도에 맞는 모델 선택법을 배웁니다. 네 번째는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처벌과 과태료 부분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의 가중처벌 규정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세션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특수 상황으로 비계 작업이나 밀폐 공간, 그리고 현장 실습생 보호 조치에 대해 다룹니다. 각 섹션은 여러분의 현장 안전을 완성하는 조각들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단순한 보호구 지급을 넘어 지급, 교육,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집니다. 근거 법령을 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제33조에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94조와 제572조 등 특정 작업 시의 착용 의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보호구 사용법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법은 사업주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나눠줬으니 끝이 아니라 올바른 제품을 골라 제대로 쓰도록 관리하는 것이 사업주가 완수해야 할 법적 의무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주는 어떤 작업 시 안전모를 지급해야 할까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혹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면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은 배달 업무 라이더들은 어떨까요? 물건을 운반, 수거, 배달하기 위해 이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을 운행하는 작업 시에도 사업주는 반드시 도로교통법 기준에 적합한 승용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이동수단과 관계없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호구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시작입니다. 기계의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이때는 안전모보다는 머리카락이나 옷자락이 걸리지 않도록 고안된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동력기계의 회전체는 순식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밀착 보호구가 필수입니다. 다음은 교육 의무입니다. 보호구만 준다고 끝이 아닙니다. 채용시나 특별교육대 보호구의 종류,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관리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근로자가 왜 이 보호구가 필요한지 스스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은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급된 안전모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전모의 청결 유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몫이지만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본체가 파손되었거나 턱끈이 헐거워진 제품은 즉시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는 특수 작업장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상 방지를 위해 일반 안전모가 아닌 방열모, 방열복, 방열장갑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생과 안전을 위해 이 보호구들은 반드시 근로자 개인 전용이어야 합니다. 공용 보호구는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본인에게 맞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보호구 관리가 곧 안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은 사업주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조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즉,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표지를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근로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를 규정한 시행규칙 별표 유에 따라 현장의 지시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급받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위반 시 본인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으로 액수가 늘어납니다. 벌금보다 무서운 건 생명의 위협이지만 법적으로도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파란색 바탕의 안전모 그림 표지판의 의미도 꼭 알아두세요. 이는 지시표지 중 하나인 305번 안전모 착용 표지입니다. 파란색 바탕은 반드시 해야 할 특정 행위를 지시하는 의미이므로 해당 구역에 들어갈 때는 예외 없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표지판은 현장이 근로자에게 보내는 안전신호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나에게 맞는 안전모를 고르는 법, 종류와 성능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든 안전모가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야 하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인 보호구 안전인증고시는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만이 법적으로 보호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B형, AE형 등 암호 같은 분류의 의미를 풀이해드리고 턱근 하나에도 어떤 과학적 기준이 담겨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위험에 딱 맞는 맞춤형 방패를 고르는 안목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모 뒤의 알파벳 무슨 뜻일까요? AB형은 낙하 비례물과 추락 위험을 방지합니다. AE형은 낙하물 방지에 더해 7000V 이하 전압에 대한 감전 방지 기능이 있죠. 가장 많이 쓰이는 ABE형은 낙하, 추락, 감전 방지 기능이 모두 포함된 다목적용입니다. 턱근에도 법적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턱근의 폭은 반드시 10mm 이상이어야 하며 150N 이상 250N 이하의 힘을 가했을 때 풀리거나 끊어져야 합니다. 이는 평상시 작업 중에는 절대 벗겨지지 않되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서 목이 졸리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설계입니다. 작은 턱근 하나에도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치밀한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감전 방지용인 AE나 ABE형 안전모에는 왜 금속 부품을 쓸 수 없을까요? 당연하게도 절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속 부품은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며 모체에 구멍을 뚫는 행위도 안 됩니다. 이 제품들은 20kV 전압에서 1분간 견뎌야 하는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AB형과 ABE형처럼 추락 위험 방지용 안전모 내부에는 반드시 충격 흡수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머리 상부의 충격 하중을 완화하여 뇌와 척추를 보호하는 필수 구조물이죠. 겉모습만 안전모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충격 흡수제와 절연 처리가 완벽한지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 확인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세션은 법적 제재를 다루는 처벌 및 과태료 부분입니다. 안전수칙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중처벌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즉시 최고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고액의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법이 이토록 엄격한 이유는 단 하나,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정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안전관리법입니다.
과태료 액수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호구 지급 미이행 시 한 명당 1차 10만원에서 3차 50만원까지 부과되며 미지급 근로자 수만큼 합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조사 과정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3차 위반 기준인 50만원을 적용합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은 과태료의 70%를 감경해주기도 합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관리감독자 업무 미부여입니다. 보호구 착용 감시 등 법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차 300만원에서 3차 500만원까지의 고액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관리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안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겨주십시오. 현장의 리더, 관리감독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사용하는 보호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에는 더욱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높이 5m 이상의 비계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제대로 갖췄는지 직접 감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바로잡는 관리감독자의 눈이 사고를 막는 마지막 필터가 됩니다. 책임감 있는 지도가 동료의 생명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전모는 기본이며 여기에 안전대, 구명밧줄, 그리고 송기 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추가로 착용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복합적인 보호구 착용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그럼 현장 실습을 나온 학생들은 어떨까요? 법에 따라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습업체장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숙련된 근로자보다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학생들에게 안전의 가치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안전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소중한 생명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